여러분 많이 쉬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건축구조 총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벽돌집을 만들었다? 그쵸? 벽돌집 만들거나 돌집을 만들었는데 이 돌이라는 것은 압축이 강하고 마찬가지로 인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인장이 걸리니까 똑 부러져 버렸네. 그러니까 출입이 어려워. 우리 인류라는 것은 돌구조를 아주 몇천 년 전부터 다뤘겠죠. 그러다 보니 경험상 우리가 발달한 게 있었어요. 그 무슨 구조일까요? 돌로 만들 때 불리한 인장력을 받지 않고 압축력만 가지고도 우리가 출입문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만든 게 뭘까? 이게 바로 아치 구조가 되겠는 거예요. 아치 구조. 그러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았더니 이 돌이 이렇게 힘을 줍니다. 나 좀 버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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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눌림 현상이 생겨요.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여기도 나 좀 잡아줘.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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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재가 당초기보다 줄어들라 그래요? 늘어날라 그래요? 줄어들라고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자, 우리 부재가 이 당초기보다 줄어들라고 하면 그 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장력, 압축력. 그렇죠. 압축력이지. 여기 압축이 걸려, 인장이 걸려요? 압축력. 그럼 뭐라 그랬어요? 돌구조 인장이 약하다 그랬죠? 인장이 약한데 이 돌구조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곡선형으로 배치하놓고 노니 결과적으로 불리한 인장력 받지 않고 압축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가 나오니 이제부터는 뭐다?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 당연히 갈 거고, 그렇죠? 이런 분도 출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구조라고요? 아치 구조. 인장력, 압축력, 압축력, 압축력. 그렇죠? 포인트가 뭐예요? 압축력만 작용하도록 한 구조. 그다음 트러스 구조입니다. 트러스 구조. 자, 이 트러스 구조는 원리를 보면요, 이래요. 우리가 이 보라고 하는 거, 보. 보. 휘어지는 힘재라고 하는데, 이 보가 이렇게, 보가, 통나무,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쵸? 어느 집 만들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얘가 휘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부재가 휘어요. 휘는데 어디 많이 휘어요? 가운데 많이 아니고 여기서 많이 휘죠. 아래 위로. 그럼 야, 이렇게 육중한 이런 부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무게는 두껍고 큰 대자를 쓰려니까 힘들고. 그래서 우린 인류는 아주 역학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인장력과 압축력이 생기는 이런 부재를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줘요. 가늘게 만들어주고 이 부재를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로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를 뭘로 이렇게 삼각형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까처럼 이 육중하고 두꺼운 이 보가 아니라도 충분히 지붕을 견딜 수 있더라. 지붕 무게를 견딜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를 선형적으로 만들었죠. 요 안에 있는 도형은 뭐에 가까워요? 삼각형 형태로 보이도록 가늘고 긴 부재를 만들었더니 불리한 힘을 받지 않고 축 압축과 축 인장만 받더라. 또는 우리가 지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붕 물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용했더니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를 휘어지지 않고 뭐다? 축 압축과 축 인장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핀으로 연결한 구조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구조를, 가늘고 긴 구조를 만들었던 걸 뭐라고 했을까요? 트러스 구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축사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하는 지붕들을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뭐를 가볍고도 우리가 휘임대로 적합하게 만든 구조가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러스 구조 보면 부재가 휘지 않게 접합처럼 뭘로? 핀으로. 뭐라고요? 핀으로 연결한 골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쉘 구조 아까 설명드렸죠? 넘겨보세요.
자, 쉘 구조.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쉘 구조의 10쪽에 뭐라고 나와?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면내 응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면내 응력.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면내 응력. 면내 응력이에요. 시험에 뭐로 나와? 면내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면을 따라 하중을 전달했으니 면내 응력이다. 이런 얘기고. 조입항 구조도 설명드렸었죠? 넘어가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교재 11쪽 가면 이제 철골 구조가 나와요. 철골 구조. 우리는 또 강구조라 그래, 이걸. 스틸이죠? 스틸 스트럭처를 합니다. 강구조. 이 강구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긴 H빔 같은 거와 H빔을 다시 뭘로? 보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강구조죠. 그럼 이 강구조랑 항상 비교되는 게 뭘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겠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굉장히 두꺼워져야 돼요. 육중해집니다. 그죠? 어디가 무거울까? 얘가 무겁죠. 얘는 가볍죠. 왜 가볍게 가능할까요? 쇳덩어리 강하잖아요. 엄청 강합니다. 그렇죠? 엄청 강하기 때문에는 이렇게 두껍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들어줘요. 얇고.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자, 강구조. 그럼 이 강구조, 오늘은 장점만 좀 얘기해보면 굉장히 유연한 구조입니다. 딱딱한 구조가 유연한 구조예요. 유연한 구조. 또 연속력도 우수합니다. 경량입니다.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뭐도 가능해요. 장스팬. 스팬은 뭐라 그랬어요? 경관이라 그랬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거리가 먼 장스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한 구조, 연성이 우수하고 소송 변형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진에 견디는 내진 설계도 좋기 때문에 내진 건물에 적합하다고 해요. 그럼 현재 우리가 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성이 뭘까? 이 소송 변형은 나중에 공부하는 게 낫겠네. 그렇죠? 우리 교재 안 나오니까. 왜? 이거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소송 변형은. 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워드리고. 자, 지워드리고. 우리가 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성과 대비되는 용어가 뭘까? 취성입니다. 그 연성과 취성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연성과 취성을. 자, 우리는 그래. 유리잔. 유리로 만든 그 잔이 있어요. 여기는 쇠로 만든 잔이 있어요. 쇠. 자, 이 유리 같은 경우는요. 통통 치면 소리가 좋아요. 청한 소리가 나는데 조금 힘을 가하면 그냥 깨져버리죠. 변형이 거의 없어요. 충격을 주면 깨져버립니다. 취성입니다. 중간에 변형을 하는 능력이 없고, 그렇죠? 변형하는 능력이 거의 없고 그냥 깨지는 게 취성입니다. 그런데 연성은 어떻게 될까요? 망치로 치면 안 깨져요. 찌그러집니다. 치면 찌그러지고 치면 찌그러지고 변형이 생기고 견디다 나중에 부셔지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좋죠. 이게 연성이에요. 아, 그렇구나. 힘을 가하면 얘가 한 번에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뭐다. 견디다 변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다가 서서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진과 같은 강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강한 충격을 주면 얘가 흔들림이 생겨요. 근데 이때 콘크리트 구조물은 취성적이기 때문에 일정 한도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부셔질 수 있어요. 근데 철건물은 힘을 꽝 하고 주면 얘가 유연하고 연성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버팁니다. 변형이 생기다 버티다 할 동안 뭐예요? 사람들이 이 건물이 흔들리네 도망가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겠죠. 근데 철근콘크리트는 취성적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한도가 되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강구조, 철거 구조가
연속력이 우수하고 그래서 내진에도 우수하더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라멘 구조가 나와요. 라멘 구조. 라멘 구조가 나오는데 이 라멘 구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스켈톤, 뼈대예요. 뼈대를 의미는 강하게 고정화시킨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뼈대를 강하게 고정화시킨 구조가 라멘 구조구나. 그러면 이 라멘 구조를 보면 보통의 라멘 구조가 있어요. 또는 이게 있어요. 그럼 보통의 라멘 구조는 뭘까? 이 뼈대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 있죠? 학교는 보통 뭐가 있을까? 뼈대에 기둥과 보예요. 이 기둥과 보의 절정을 강하게 고정시킨 구조를 보통 라멘 구조로 합니다. 일반 빌딩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라멘 구조로 만들어져요. 기둥과 보가 있고 이 기둥과 보의 절정을 아주 강하게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벽실 라멘 구조는 뭘까요? 기둥이 없어요. 아파트에는. 그죠? 없습니다. 보도 없습니다. 기둥 대신에 뭘 강하게 접합을 해야 될까? 벽체죠. 보가 없어요. 보 대신에 뭐가 필요하다? 바닥이죠. 이 바닥을 우리 슬랍을 합니다. 벽체와 바닥을 강하게 고정화시킨 구조를 벽실 라멘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여러분이 관리할 아파트는 일반 라멘이 아니라 벽식 라멘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 그림 보시면 이제 그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기초 찾아보세요. 기초. 11쪽에 보면 나오죠. 기초. 기초가 있네. 그렇죠? 기초가 있고 지중보 찾아보세요. 아, 얘는 지중보가 있구나. 헌치 보이시나요? 교재 헌치. 그 다음에 큰 보 찾아보세요. 큰 보가 있네. 작은 보 찾아보세요. 보이죠? 근데 작은 보가 큰 보랑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면 당연하죠.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있구나. 요걸 딱 바닥 슬래브 있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 슬래브라고 해요. 바닥 슬래브. 자, 그렇구나. 이 바닥 밑에 봤더니 뭐가 있을까? 보가 있을 거고요. 큰 보가 있고 작은 보 있고요. 그렇죠? 작은 보, 큰 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 근처에 뭐가 있어요? 이 헌치라는 게 있네. 이런 거 다 설명드릴 겁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뭘까요? 우리 교재 넘기시면 제2절 2절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구조부재 분류와 구조계획 이론이라고 나와요. 제2절. 이 구조부조 분리와 구조계획 이론은요, 최근 문제만 따져도 그렇죠? 최근에 연소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파트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하중 특성이 나왔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딱 찍어드리면 부재 유형 있죠? 부재를 분류하는 거. 요거와 구조계획의 하중. 그러면 18회 때 요게 나왔으니까 17회 때, 19회 때는 요게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와요. 여기서. 그 시험 문제 포인트가 다 학습 포인트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파트는 최근까지 연속수로 출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건축 부재라는 게 나오는데 이 건축 부재 제가 그림 얘기했어요. 뭐 기초가 뭔지 찾아보라고 그랬고, 그쵸? 뭐 복합 기초, 그 다음에 뭐 큰 보, 작은 보, 그쵸?
멀리언이라고도 있어요. 멀리언 찾아봤어요? 아, 보이네, 멀리언. 멀리언이 뭘까? 창문이 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틀을 만들어 놨죠. 창문이 클 때 그 교재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큰 창문에는 부재와 부재 사이에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보강들 집어넣었어요. 이 보강들을 우리가 멀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큰 보, 작은 보도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기초가 나오네. 기초.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이 부재를 공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 그렇죠?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있고, 자, 발바닥이 넓죠? 옆으로 조여줄게요. 넓다. 자,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무 그려볼게요. 나무. 자,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왜 그렸을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건물 그려볼게요. 건물은요. 자, 1분만 그립니다. 반대편도 그려줄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여기도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간단히 그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서 있는 부재 기둥이라 합니다. 얘를 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 할까요? 기초라고 해요. 자, 보시면 기둥 두께가 두꺼워야 될까요? 아니, 보 두께가 두꺼워야 될까? 기둥이 두꺼워야 돼요. 왜? 여기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무게를 누가 받아줘요? 바닥이 받아줘요. 바닥은 넓어요. 바닥 무게 누가? 보가 다시 기둥으로. 그러니까 기둥은 보보다 두꺼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둥 역할이죠? 좀 두꺼워지죠? 왜 그래요? 이 무게를 전달해야 되니까. 위에서 무게를 다 전달해서 얘가 받으려니까 이 몸통이 두꺼워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무게를 다 받쳐야 되니까 기둥 두께는 두꺼워야 되고요. 기초는 넓어야 돼.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죠. 기초는 넓어야 돼.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정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무게를 보면 머리와 팔 양쪽 좌우 대칭이죠. 대칭 쪽이 되는데 어떻게 돼? 발바닥은 넓어요. 왜? 무게를 분산해야 되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발바닥이 기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게를 누가 받쳐줘? 발바닥이. 건물의 무게를 누가 받쳐줘? 기초가. 이 기초 역할이에요. 기초 역할. 이 무게를 다 받아서 어디서? 집안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기초 밑을 뭐라 그래? 집안이라고 해요. 집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초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팔목과 여기 팔뚝을 보면 어디가 두꺼워? 어깨통이 두껍죠? 여긴 얇죠? 자, 보세요. 예. 자, 얘가 보가 튀어나옵니다. 보랑 똑같아. 나무가 튀어나오죠? 줄기가 튀어나와. 두껍고 얇죠? 여기가 두껍죠? 왜? 만약 거꾸로 얘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겠죠? 여기가 두꺼워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 보도 결과죠. 어디가? 기둥과 보와 접한 여기가 두꺼워야 되는데 얇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부러지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해.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이걸 펀치라고 합니다. 아, 펀치는 기둥과 뭐 접합, 이 단부에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를 얘기할 때 보의 위치가 중앙부가 있고요. 여기를 단부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펀치는 보의 중앙부다, 단부다. 단부에 만들어주고요. 얘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꺼워진다 그랬죠? 펀치는 계속 결과적으로 뭘 부담한다? 보에 발생하는 전단력을 보강하는 거구나. 전단력에 대응하는 보강을 하는 게 펀치입니다. 어때요? 이해하시겠죠? 펀치. 아,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구나. 펀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 부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서 있는 부재예요. 기둥. 자,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뭡니까? 잘 몰라요. 그냥 뭐 기둥 같이 보이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 근데 이때는 뭘로 보여? 기둥이다라고 하죠. 뭐 때문에? 짧은 단면이 높이의 1배, 2배, 3배 이상. 얘는 짧은 단면에 3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단면에 몇 배? 높이가 3배 이상. 기둥입니다. 기둥은 주로 길죠? 축 압축력을 주로 받는 부재. 주로 축 압축. 주로 축 압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압축재라고 합니다. 축 압축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서 있는 부재 중에 벽이 있을 수 있어. 벽. 이 벽이에요? 기둥이에요? 아, 애매하다. 기둥 같은데.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짧은 이 벽체 칠 수 있죠? 벽체 두께의 직각으로 이 벽체 1배, 2배, 3배 만들어주면 뭐가 돼? 이때는 벽으로 보이네. 그래서 몇 배 이상이도 벽도 이 두께와 직각 방향으로 몇 배? 3배 이상 치수가 되면 뭘로 보여 이제? 당연히 벽으로 보이죠. 아, 그래서 이 3배라는 게 그렇게 나온 거구나. 기둥은 높이가 몇 배? 3배. 벽은 직각 방향으로 벽체 두께 직각 방향 몇 배? 3배. 3배.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은요. 벽은 내력벽이 있고 비내력벽이 있어요. 그럼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차이가 뭘까? 하중 전달입니다. 하중을 전달할 수 있고 얘는 하중 전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중 전달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알아야겠죠? 자,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닥 슬랍으로 합니다. 이 바닥의 무게를 보통 작은 보가 있을 때 작은 보가 받아줘요. 작은 보 생긴 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닥 밑에 작은 보가 있습니다. 그럼 작은 보 옆에 뭐가 있어요? 큰 보가 있어요. 큰 보. 큰 보가 다시 기둥이 다시 기초에. 기초는 누구한테? 집안으로 하중을 전달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바닥이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중을 전달하는 이런 친구들 뭐라 한다? 내력구조를 하는 겁니다. 내력구조. 그러면 중요한 게 내력구조라는 것은 위에 있는 하중을 아래로 전달해 주는구나. 나 혼자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뭐다? 하중을 전달해 주고 토스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안방 있죠, 안방. 방 있어, 방. 이 방이 있는데 방과 거실 사이에 벽이 있어요, 벽. 이 벽은 처음부터 벽이에요. 위에도 방이 실이 있고 밑에도 실이 있고 위에도 벽이 있고 우리도 벽이 있고 아래도 벽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하중은 어떻게 돼요? 이 바닥의 하중을 벽이 받아서 다시 받아서 하중을 전달해.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는 하중을 전달하니 뭐다? 내력벽이다.
그런데 여기 화장실, 여기 거실과 거실 사이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뭘로 만들었어? 이렇게 벽돌로 쌌어. 이렇게 벽돌로 쌌습니다. 아래도 화장실 있긴 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화장실 벽을 내가 고친다고 뜯어도 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집은 뭐 때문에? 얘는 비내력 벽이에요. 이 비내력 벽이라는 것은 지그만 튼튼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얘를 통해서 하중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전달하지 않는 이런 칸만 구획하는 벽을 뭐라 그래? 비내력 벽입니다. 그냥 존재할 뿐이야. 벽돌로 싸서 존재할 뿐이지 얘가 하중을 전달해서 아래층 구조에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비내력. 그쵸? 비내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보와 작은 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기둥을 한번 그려줄게요. 기둥. 자, 이런 틀에 기둥을 그려줍니다. 기둥. 기둥이 서 있어요. 기둥이 서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볼을 배치하는 거예요. 볼을.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기둥을 배치해 주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볼을 배치합니다. 서로 잡아주는 거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볼 배치합니다. 이후에 바닥판을 올려놓는 거예요. 바닥판을. 근데 바닥판은 얇아요. 바닥판은 얇기 때문에 얇은 부재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바닥이 얇으면 얘가 휘어요. 이렇게 휩니다. 휘어. 근데 이 바닥이 얇다고 해서 두께를 두껍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께를 두껍게 하면 안 휘는데 이 보나 기둥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아니 바닥 두께는 좀 얇게 하면서도 이 구조물에 올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해 볼까? 그래서 이 부재를 이렇게 딱 휘어지는데 쳐지는데 여기다 가운데 하나를 더 받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들쳐지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보죠. 보와 보 사이에다가 부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해 보니까 지워주고 이제 자 그럼 뭐가 돼요? 요거죠. 비금 쳐줄게. 그렇죠? 자 그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부재를 큰 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거덜합니다. 거덜. 그런데 이 부재는 보와 보 사이에 있죠? 이 보와 보 사이에 있는 보를 뭐라고 했을까요? 작은 보, 영어로는 빔이라고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보다 큰 보. 이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으니 큰 보. 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으니 큰 보. 이 보는 보와 보 사이에 있으니 작은 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초, 벽 이해하시겠죠? 넘기시고요. 기둥 설명드렸고 바닥 설명드렸습니다. 보 설명드렸고요. 헌치 설명드렸죠? 헌치는 보의
중앙부에 있을까요? 단부에 있을까요? 보통 단부. 목적이 뭐라고요? 전단력 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게 있어요. 손으로 가리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천장. 천장 나오잖아, 천장. 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이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쉽지 않죠. 안전성 확보라는 게. 그럼 안전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전성 확보다. 그렇죠? 이런 건물이 있다 치자고요. 기초가 있고요. 그렇죠? 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뭐 계단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렇죠? 태양도 떠 있고, 그렇죠? 자,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의 우리가 안전성 확보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중. 하중을 뭐 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하중을 조합한 것들, 하중을 조합한 것 중에 가장 큰 값, 큰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외력이라고 그래요. 각종 외력, 각종 외력을 다 더해서 가장 큰 값. 이것보다 건물의 내력, 내가 견디는 힘. 그럼 뭐라 그래요? 오케이, 안전합니다. 뭐냐면 이 외부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견디고 내가 안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하중이 뭐가 있을까요?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겁나게 내렸어요. 막 내립니다. 어때요? 눈이 왔더니 이 집이 무너졌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L 적술 하중이라 합니다. 스노우 로드, 스노우 로드. 이것도 하중이에요. 바람이 막 부네. 바람. 윈드로드죠. 윈드로드 풍하중이라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 건물이 날아갔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어느 날, 야,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지진. 이 L이라 표현합니다. 어스케이크 로드. 어스케이크 로드. 땅을 퀘이크,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지진 하중.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최소한. 이게 하중입니다. 근데 어느 날 뭐라 그래요? 야, 이 바닥이 무거워서 집이 무너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좀 기둥이 커서 무너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예, 근데 기둥이나 포, 바닥은 특징이 뭐예요? 내력구조죠. 내력구조는, 그쵸? 옆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갔다 그래요? 아니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내력구조는 뭐라고 할까? 우리는 고정하중. 이 고정하중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DL, 데드로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데드로드. 움직이지 않는구나. 근데 우리는 막 움직여요. 그쵸? 막 사람이 막 움직입니다. 그쵸? 어느 날 사람이 뭐라 그래? 이 집에 손님이 왔대요. 오늘 축하합니다. 손님이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생일 축하하는 날 다 돌아가셨대. 왜? 집이 무너졌다는 거야. 왜?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럼 뭐라 그래? 여기서 지난을 재현해야 돼. 우리 집은 10명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쵸? 다음 분은 조금 있다가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움직여. 움직이니까 뭐라 그래요? 라이브로드 활화중이라 그래요. 활화중. 움직인다, 활화중이야. 근데 문제가 있대요. 이 집은 또 뭐예요? 사람은 딱 10명 지어놨는데 그 집엔 침대가 더블 침대가 들어오면 안 된대. 킹 사이즈가 들어오면 안 된대. 왜? 그냥 싱글 침대밖에 안 들어온대요. 장도 뭐야? 큰 거 안 들어온대. 왜? 가구가 문제가 생긴대요. 무거워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침대도 싱글 침대 놔야 되고, 그죠? 가구도 조금만 갖다 놔야 돼. 기분 좋지 않잖아요. 뭐가 필요해? 아, 이것도 활화중이다. 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구 같은 건 이동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활화중이구나. 그래서 써는 거야. 사람이나 가구죠? 가구야. 고정하중 뭐라 그랬어요? 구조체, 내력 구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정 하중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하중 역할을 했는데, 자, 우리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 하중, 왜 이렇게 하중이라고 했죠? 이 하중이 있는데 이 하중을 늘 지속적으로 있는 장기 하중과, 그렇죠? 때때로 작용하는 단기 하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장기 하중은 뭐가 있을까? 장기 하중은 늘 있어야 돼. 늘. 그렇죠. 기둥이 내력병 어떻게 돼요? 옆집 도망갈 수 없죠. 옆집 놀러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늘 있는 거네. 그렇죠? 고정하죠. 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 가구, 그렇죠? 그 집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라이브로드 하중. 자, 그 다음에 단기 하중은 뭘 얘기해요? 상황성. 늘 있진 않아. 늘 있진 않은데 상황에 따라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출몰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적설하중, 그렇죠? 늘 눈이 오지 않잖아, 그렇죠? 적설하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풍하중, 윈드로드. 그 다음에 지진하중, 어스케이클로드. 그 외에 각종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정 기간 나타날 수 있는 충격 하중도 있습니다. 충격 하중. 이런 걸 우리가 다 단기 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적설하중 쪽이야. 눈이 왔는데 영하 10도가 6개월, 7개월, 1년 내내 유지하고 있더래. 너무 춥겠다. 그죠? 저는 영하 10도 너무너무 추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영하 10도가 쭉 눈이 와서 계속 안 녹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눈이 내리면, 그쵸? 다음 날이면 녹아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계속 눈이 내려서 녹지 않고 있대. 그럼 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상황성이 돼서 때때로요, 아니면 늘 지속적이야. 늘 지속적이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가설지역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적설하중도 뭘로 봐야 돼요? 장기하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하중. 그렇죠? 장기하중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유형들이 어디 나올까? 우리 교재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중의 조합이 있는데 이 하중, 그렇죠? 건물에 작용하는 자연환경에 의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눈, 그렇죠? 이런 거, 또 구조체 자체의 무게, 그 다음에 사람이나 또는 이런 가구,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하중이라 해서 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전성 확보예요. 안전성 확보. 근데 이 하중의 유형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뭐가 나와? 하중의 종류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하중의 종류에 따른 아주 특이한 뭐가 있을까? 하중의 종류에 따른 특이한 특성들이 있겠죠? 이 특성들과 구조 설계하는 방법은 잠시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